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탐구 수학, 어느 채소에 물을 줄까요?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26쪽을 펼쳐주세요. 먼저 1번 문제를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슬기네 반은 월요일마다 텃밭에 물을 줍니다. 텃밭에 채소에 주어야 하는 물의 양을 그려 놓았습니다. 채소마다 물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모두 잘 읽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한 병이 안 되는 양의 물을 줄 때에는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네, 분수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분수로 표현할 때 분모를 몇으로 해야 할까요? 맞아요. 여길 보면 사각형 한 개가 4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분모는 4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채소에 주어야 하는 물을 분수로 표현해 볼까요? 그림을 보며 아래의 표에 채소에 주어야 하는 물의 양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도록 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표를 모두 채운 후 영상을 마저 보도록 합니다. 모두 해결해 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각형 하나가 모두 색칠되어 있는 것은 얼마를 의미하나요? 네, 1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일부분만 색칠되어 있는 경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분모가 쌓인 분수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제 상추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상추는 1이 2개이니 2, 그리고 하나를 4개로 나눈 것 중 1개이므로 4분의 1을 더해 2와 4분의 1만큼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의 경우 1과 4분의 3만큼이므로 1과 4분의 3, 당근은 1과 4분의 1, 양배추는 2와 4분의 2, 파는 4분의 2, 마지막으로 배추는 3과 4분의 3만큼 물을 주어야 합니다. 채소에 주어야 하는 물의 양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물을 어떻게 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27쪽의 2번 문제를 보세요. 슬기네 모둠과 지혜네 모둠이 물을 6병씩 들고 가서 텃밭에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을 어떻게 주면 될지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힌트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채소에 주어야 하는 물의 양은 모두 몇 병인가요? 네, 12병입니다. 슬기네 모둠이 가져온 6병과 지혜네 모둠이 가져온 6병을 합한 양인 12병을 주어야 합니다. 한 병이 안 되게 남은 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다른 채소에 부어주면 됩니다. 그럼 슬기네 모둠이 물을 주다가 다 못 준 채소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혜네 모둠이 물을 더 주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식을 써서 슬기네 모둠과 지혜네 모둠이 채소에 물을 주는 방법을 나타내어 봅시다. 모든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해결한 후 영상을 마저 보며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슬기네 모둠이 물을 주는 방법은 그림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상추에 2와 4분의 1병, 배추에 3과 4분의 3병만큼 물을 줘볼까요? 상추와 배추에 준 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둘을 합해야 합니다. 전체가 모두 색칠된 사각형들을 먼저 그려주고 일부분만 색칠된 것을 합쳐서 그려주면 총 6병이 됩니다. 따라서 슬기네 모둠이 가진 물 6병으로는 상추, 배추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혜네 모둠은 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슬기네 모둠이 물을 주지 않은 나머지 채소에 물을 주도록 할까요? 무와 당근에 줘야 하는 물의 양은 1과 4분의 3 더하기 1과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총 3병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와 파에 물을 주는 것은
2와 4분의 2 더하기 4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3이 됩니다. 무와 당근에 주기 위해 필요한 물 3병과 양배추와 파에 주기 위해 필요한 물 3병을 모두 더하면 6병이 되므로 지은의 모둠은 무, 당근, 양배추, 파에 물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모둠이 모든 채소에 물을 줄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방법 외에도 두 모둠이 채소에 물을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슬기네 모둠과 지은의 모둠이 어느 채소에 물을 주면 좋을지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듯 슬기네가 상추와 배추에 물을 주고 지은의 모둠이 나머지 채소에 물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모둠이 서로 바꿔 슬기네 모둠이 무, 당근, 양배추, 파에 물을 주고 지은의 모둠이 상추, 배추에 물을 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슬기네 모둠이 상추와 무에 물을 주고 지은의 모둠이 당근과 파, 배추에 물을 준 후 두 모둠의 남은 물을 합하여 양배추에 물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해결한 방법과 선생님의 방법, 그리고 위에서 찾아낸 방법들을 비교해 볼까요?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슬기네 모둠이 채소에 준 물의 양과 지은의 모둠이 채소에 준 물의 양이 똑같이 6병입니다. 두 모둠이 각각 6병씩 물을 주었으니 두 모둠이 준 물의 양은 모두 12병이라는 공통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물을 준 채소의 수나 종류가 다릅니다. 이처럼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번 탐구 수학을 끝으로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영상을 다시 보며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만나요.